뉴욕에 사는 밀레이 박사의 진술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암도 나았다. 명의 마크슨 거슨 박사의 암 치료기 SJ 호투지음 김태수 옮김. 이 책이 기록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1920, 30, 40년도에 걸쳐서 되어진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금 미상원 의원 공청회에서 밀레이 박사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밀레이 박사는 거슨 박사의 지인으로 거슨 박사가 자기의 자랑을 하면은 좀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지인에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인인 밀레이 박사가 보았던 내용들을 쭉 페퍼 의원에게 말하고 진술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어서 저희들은 암 환자에 대하여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종류의 암 환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며 장기간 연구를 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뒤에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 통증의 제거는 마취성의 약품을 사용할 때에만 가능한데 그 약을 장기간 투여하면 환자는 심신공히 해로워집니다. 저희의 견해로서는 이 문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른 어떠한 요법보다 거선 식이요법에 의하면 더 크게 해결이 됩니다. 암으로 통증이 심했던 환자들이 이 치료법을 실시하면 거의 90%의 환자들이 확실히 통증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암 환자에게 이 통증이 제거된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인데, 이게 항생제가 아니고 진통제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봅시다. 두 번째, 거선 식이요법을 취하면 암의 진행이 분명히 늦춰집니다. 세 번째, 거선 식이요법을 따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원래의 악성 종양이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전이가 줄어들거나 원래의 종양에서 나타나 2차적으로 전이된 암이 있었던 환자들의 경우에서도 그 전이된 결절들이 뚜렷하게 사라지는 예가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암으로 짓물러진 부위에 심한 발열이 생겨 고름을 형성시키는 것을 제어하는데 이 상황이 암 환자를 죽이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소위 2차 감염은 식이치료법과 약간의 투약으로 없어집니다. 여섯 번째, 많은 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오심,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의 악화 중독 증상이 약간의 투약으로 누그러집니다. 일곱 번째, 암덩어리 때문에 짓물러져서 일어나는 출혈이 죽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출혈을 막으려면 원래의 암 종양이 더 퍼지지 않거나 작아지거나 전이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거선 식이요법을 하면 중요한 혈관에 있는 암 종양이 더 잠식하지 못하게 하여 출혈을 막아줍니다. 여덟 번째, 일반적인 쇠약, 특히 체중의 감소가 거선 식이요법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 결과로 전에는 쇠약했던 환자들이 다시 정상대로 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공청회의 사회자인 페퍼 의원이 이제 말씀합니다. 환자는 거선 치료법으로 체중을 잃게 됩니까? 밀레이 박사, 그 식이요법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매우 적으며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체중의 감소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금을 제한시킴으로써 수분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염식은 암덩어리에 둘러싸여 있는 젤리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발견으로 거선 박사의 여러 치료법 중의 하나이며 부기를 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항상 암 환자의 사기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각 암 환자에게 있어서 상기한 8가지 문제 중
한 가지나 또한 몇 가지가 해결이 되면 그 환자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경우든 희망이 있는 경우든 간에 사기가 굉장히 고치되어 한두 가지 문제가 더 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각해 봐야 할 인도적인 길입니다. 다음에는 암 예방의 차원에서 극복시켜야 할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적절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의 암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들의 발견. 두 번째, 인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암의 원인으로 알고 있던 사항을 불식시키고 암의 근본적인 원인과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이로운 점을 알려서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 이제까지 암의 원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선식이요법은 환자들에게 대한 임상적인 관찰을 통하여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 되어간 것입니다. 이 지식에서 득을 보기 위하여서는 뛰어난 전문가들이 과학의 현대적인 기구를 동반하여 암 환자와 암에 걸린 동물들에 대한 부수적인 생화학적인 연구를 대단히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훌륭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뛰어난 기관들은 필라델피아의 랑케나우 연구소, 메릴랜드주 베네수다의 국립건강연구소, 록펠러 연구소 등 대단히 많습니다. 자고 했는데 다섯 번째, 이 각 주에서 우리가 흥미를 가졌던 다른 환자는 뼈 종양으로 다리를 절단한 어린 아들을 부모가 거선 박사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소녀는 거선 병원에 오래도록 머물렀는데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집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미국 암협회 진술서 57년 7월 8일자. 그래서 이 영양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는군요. 자, 현재 생물학적이나 생화학적으로 대단히 특별한 이 작업을 칭찬할 정도로 작용하고 있는 암치료 병원은 없습니다. 이 병원들은 수술, 방사선, 엑스레이, 요법 등이 잘 알려진 정통적인 암치료법이긴 하나 전혀 성공률이 없으므로 거기에다 이 놀라운 근본적인 방법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은 벌써 70년, 80년 전에 되어진 이 내용이 방사선, 엑스레이 이런 항암제 등은 암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현대까지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이야기라고 아니할 수 없네요. 의학의 역사에는 비극적인 실수가 많았는데 기초적인 원리를 발견했을 때와 그것을 실용화시켜 인류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한 때와는 경과 기간이 길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메트 씨가 쓴 최근의 기사 사이언스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암 연구에서만큼 지체하여 불행을 초래하는 분야는 아마 없을 것이다. 루스, 쇼프, 콜레이, 비트너, 스트롱, 앤더본트, 그린의 윌리엄스, 테일러, 퍼스, 투옴볼리, 카우드리, 딜러, 바우덴, 비리, 스탠리, 와이코프, 쿠니치 씨들이 쓴 종합적인 데이터나 다른 의사들에 의하면 암 치료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법이 아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길이 장래에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래의 암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새로이 개발된 방사선인 치료법은 피부 암에만 효과 있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견해에서 보면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암 치료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암의 국부적인 치료에는 한 걸음 나아갔다고 보여집니다. 거선식이요법 속에 있는 암 치료의 잠재력이 분명히 모든 암 환자들에게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최대한 이루어져 활용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암 치료와 예방에 대하여 이 새롭고 이렇게 그래도 대단히 효과가 있는 요법을 연구와 임상 차원에서 동시에 광범위하게 실용화시키려면 이 작업을 해내는 데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식이요법이 암 환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아온 몇몇 뛰어난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여 서명을 한 진술서들을 여기에 동봉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것은 식이요법이 성공적으로 실천되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에서 암을 정복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계획이 S1875 안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거슨 박사를 1942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때는 거슨 박사의 식이요법이 결핵에 유효하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찰스 바일리 박사와 함께 뉴욕에 있는 거슨 박사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찰스 바일리 박사는 필라델피아와 뉴욕에서 뛰어난 흉곽외과 의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거슨의 식이요법을 실천하여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된 결핵 환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거슨 박사께서 그의 식이요법을 암 환자에게도 적용시키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환상적인 의도로 보여졌으나 곧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마는 거슨 박사는 매우 정직하고 윤리적인 의사로서 치료 방법이 계량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그 계량된 방법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질병을 식이요법으로 치료했던 임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1946년 1월 1일 저희들은 박사님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제공해 드렸는데 그것은 박사님께서 계획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의사들이 볼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입니다. 그 결과는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지 밀레이 박사님께 고단병원 의료 담당 이사 뉴욕시 자 이런 이제 편지가 왔다는 거죠. 밀레이 박사님께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암 환자들이 거슨 식이요법으로 치료가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식이요법으로 고쳐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덕을 보는 환자들의 경우는 놀라울 정도였으며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이 식이요법이 환자들에게 많은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요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그리고 폭넓 있게 연구를 해보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46년 6월 29일 뉴욕시 21번지에서 의학박사 제임스 V. 리치 드림. 자, 이런 의사분들이 쭉쭉 밀레이 박사님께 쭉쭉쭉쭉 이렇게 확신하고 악성 환자들의 거선 식이요법으로 나아져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하우의 드림 또 조지 밀레이 박사님 해서 저는 3년 동안 거선 식이요법이 암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해 왔습니다. 조심스럽고도 깊이 생각한 결과 그동안 많은 환자들이 그 식이요법의 덕을 보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학박사 아서 L. 워시번 46년 6월 또 밀레이 박사님하고 또 보냈습니다. 박사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거선 식이요법을 악성 환자들에게 철저히 실천시켰는데 특히 폐색전 환자들에게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몇몇 환자들은 종양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다른 환자들도 임상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서 크게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박사 찰스 P. 46년도 이런 등등등의 사례를 보여주니까 페퍼 의원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이 진술서들을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거슨 박사께서 뉴욕에 사시는 하인리 F. 올프 박사의 편지를 방금 주셨습니다. 1946년 7월 1일자 편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는 막스 거슨 박사님과 함께 사무실을 공동으로 썼습니다. 그동안 저는 거슨 박사님께서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 식이요법을 처방하는 것을 보아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저의 환자들에게도 그 식이요법을 처방해 보았습니다. 그 처방으로 어떤 만성 피부병, 심장병의 일부 위험스러웠던 고혈압 환자들 중 어떤 이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170에서 180까지 올라가서 고생을 하던 환자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130으로 떨어져 멈추었으며 두통, 어지러움 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에 거슨 박사께서 양상의 악성 종양 환자들에게 식이요법을 적용하였는데 저는 특별히 주의 깊게 그 모든 환자들을 관찰하였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들을 보았으며
또한 관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원에 올 때마다 거의 다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자, 악성 종양 환자로서 처음으로 다녀갔던 분들 중에는 1942년도에 왔던 발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의 왼쪽에 종양들이 겹쳐 있었는데 수술을 받은 후에 종양이 폐로 전이 되었으며 엑스레이 사진으로 그리고 기관지 내시경으로 그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 종양은 사라졌으며 1년 전인 작년 1945년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재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942년도에 그의 환자들 중에 편도선 암에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후에 방사선 치료와 엑스레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직경 2인치 정도의 궤양이 생겨버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목의 여러 샘들의 암의 전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식이요법으로 궤양이 사라지고 종양들도 매우 작아졌습니다. 1년 뒤에 그는 뉴욕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 즉 2달 전에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신문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여러 암 환자들, 원래 암만을 가진 환자들과 그와 함께 전이를 가진 암 환자들에 대해서 관찰해 왔습니다. 암 때문에 S자 결장과 직장의 내강이 완전히 바뀌어서 인공 항문 수술을 받은 두 환자를 만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환자들에게 인공 항문과 직장을 통하여 바륨 관장을 시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병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H라는 분은 인공 항문이 완전히 닫혀지고 장이 정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다른 환자는 9개월 동안의 치료를 받고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그 후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재조사해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일 전에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 위장암 환자가 있어서 그것은 치료법을 반정간 시켰는데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4주일 전에도 만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박사의 환자 중에 한 사람은 라미넥토미 척추 후궁 절제 수술을 받은 데다 악성의 뇌골수 종양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박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7개월 전에 처음 보았을 때 팔이 마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까지 고쳐졌습니다. 그분을 저는 2주일 전에 만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박사의 환자 중에 악성 뇌종양에 걸려 있었던 환자를 4명 보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다른 데에도 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현재 완전히 나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거의 실명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반쯤 회복되었으며 암의 진행은 중지되었습니다.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3사람의 여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수술 전에 조직 검사로 악성임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들 셋 다 암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두에게 림프샘에 전이 종양이 일어났었으나 그것은 식이요법으로 다 사라졌으며 그 중에 한 분에게는 국부적인 재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암을 고치지 못한 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로는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는 환자들이었는데 그것은 박사는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식이요법이 양성, 종양 모두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갑상선종 환자가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고쳐졌습니다. 다른 한 분의 경우에는 종양이 3분의 1 크기로 작아졌습니다. 맨 처음에 언급한 환자는 메모리얼 병원에서 악성으로 진단받았는데 그것은 치료법을 믿지 않았습니다. 레클린 하우젠이라는 환자는 얼굴에 섬유종이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그마한 수박만큼이나 큰 자궁암을 가졌던 환자는 엑스레이 사진으로 종양이 분명히 나타났었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이 진술서에서 거슨 박사의 치료에 대해 총망라하여 요약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작성한 기록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관찰한 사실을 간단히 보고 드리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제 자신이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것은 치료법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에 대한 의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하며 단지 제가 관찰한 사실을 보고할 따름입니다.
의학 박사 하일리히 F. 울프. 자, 이 박사는 지금 그것은 박사의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체험한 사례를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페퍼 의원, 여러분들이 하신 증언과 보고자들이 작성한 기록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실 증인들은 내일 상원 사무실 빌딩 249 호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사 스윙씨가 출석하셨습니다. 페퍼 의원, 레이몬드 그램 스윙씨, 이 자리에서 이 안에 대한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 이 안과 관련해서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윙씨, 저는 그저 비전문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페퍼 의원,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레이몬드 그램 스윙씨가 유능한 라디오 해설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윙씨, 저는 이 안에 지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무적인 표현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영감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기 전에 거슨 박사의 암 환자들을 만나보았다고 특별히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슨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꼭 있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하고 용기를 가지신 의원님께서 거슨 박사님과 그의 환자를 이 자리에 모신 것을 보고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페퍼 의원, 스윙씨 고맙습니다. 여기 와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 거슨 박사는 위원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 이렇게 거슨 박사가 본인이 하기보다는 그 산자의 입장에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46년 7월 3일 수요일에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ABC 방송을 통하여 레이몬드 스윙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자, 이 방송 가니까요. 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보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가장 잔인한 살인자를 저주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은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희망에 찬 메시지였다. 저는 저의 가치 기준 선정이 옳다고 믿고서 오늘 밤 파리에서 외무부 장관이 트리에스테에 대한 협약을 이룬 일이나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OPA의 계속적인 위기나 또는 트루먼 대통령이 공갈단을 처치하는 호흡수 법안에 사인한 일을 제쳐놓고 새로운 분야에서 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어제 워싱턴의 상원 소위원회에 가졌던 공청회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게 조금 너무 앞서서 말한 것이 부작용이 생겼을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저는 현대 의학의 기본적인 덕목 중의 하나가 보수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의학 지식에 대한 서술과 적용에서 최상으로 신중한 보수주의가 없다면 의학의 완전성에 대한 확신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술의 실행에 있어서 반드시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의학은 대담해져야 하며 끊임없이 도전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학은 발전할 수도 없고 또 발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발전을 하지 못하여 완전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지휘하에서 암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1억 달러의 예산을 얻기 위하여 페퍼 릴리 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의하면 정부가 원자 에너지를 개발할 때에 보였던 그러한 열의와 규모로 암 연구에 임해야 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배정하여 그 직무를 과학자들에게도 맡기자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위대한 민주주의를 선용하면 지성과 부를 창조할 수 있다는 본보기로서 방송을 할 만한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어제 소위원회의 청원에서 있었던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잡게 되었는데 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페퍼 상원 의원이십니다. 페퍼 의원은 현재 뉴욕 시민이 된 피난 온 의사 거슨 박사를
증인으로 초청했으며 거슨 박사는 또한 5명의 환자를 연속적으로 증언대에 내세웠습니다. 그 5명은 현재 만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암들을 대표하고 있었으며 그들 각자는 각각 다른 암의 경우 거선 치료법이 질병에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신중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거선 치료법이 주로 식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데 있으며 박사가 일생을 통하여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개발해 온 것입니다. 거선 박사가 암을 식사요법으로 치료했다고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유 후 5년 동안 재발되지 않아야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선 박사는 치료요법으로 결핵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을 고쳐왔었는데 암에 대한 치료를 하기 시작한 것은 4년 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거선 식이요법이 암의 치료법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식사법으로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식사법으로 실패를 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치료법을 엄격하고도 신중한 의학계에서 수용하여 이용하고자 제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학계에서 새롭고도 뚜렷이 효과가 있는 방법이 소개될 때마다 그것을 제안하는 국외자나 심지어는 의사들까지도 강렬한 최고 수준의 것을 제시하길 바라며 또한 거기에 너무나 큰 것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을 앓고 있는 40만 명의 환자들 중에서 최소 몇 명이라도 고쳐낼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신중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대단한 뉴스거리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암에 대한 연구가 그 필요성을 충족시켜 왔더라면 암 연구에 1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자는 페프 닐리안은 제안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하여 조심스럽고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959년 70만 명 이상의 암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45만 명의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하리라고 보아진다. 현재 미국인 중에 4천만 명,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결국 암으로 죽어갈 것이다. 미국 암협회 발간 1959년 암의 실상에서 그때도 이렇게 많은 암 환자가 일어났다는 거죠. 4명 중에 1명이 이렇게 벌써 70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었네요. 이 때문에 어제 페프 위원회의 공청회에서 느꼈던 충격과 환희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상적이나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화학과 식사, 비타민과 의학상 다른 요인들에 대하여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위원회에서 만난 17살 난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내 근처에 종양이 발생하였으나 수술을 할 수가 없었으며 마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정인 속으로 걸어갔으며 또렷이 자신의 병과 치료에 대하여 증언을 했습니다. 한 건장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군에서 상사로 근무했으며 역시 내 근처에 악성 종양이 발생하여 고생을 했는데 수술을 받은 후에 다시 심도 엑스레이 치료법을 권유받았으나 그 치료법이 뇌에 위험하다고 믿어서 부인이 거절했습니다. 어제 그는 그 자신이 과시한 것처럼 건강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놀라운 회복에 대하여 정말 자연스럽게 자랑했습니다. 유방암이 번져서 고생을 했던 부인도 있었습니다. 어제 그 부인은 건강했으며 평정과 확신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복된 몇몇 환자들만으로는 결코 의학계의 견해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증명된 사실들이지 결코 요행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들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고도 언급할 만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에 대한 연구 사업이 이러한 사실들을 포착하여 모두 희망적인 방향을 최종적이며 신중한 결론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페프 닐리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암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만일 죽음의 질병에서 비켜나갈 수만 있다면 미국으로서 1억 달러쯤이야 큰 돈이 아닙니다. 동법원의 주장자들은 그것은 식이요법이 연구해 보아야 할 가장 바람직한 분야라고 추천할 것입니다. 그 요법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이미 놀랍고도 도전적인 결과들을 성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9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제 각주를 먼저 보겠습니다. 9번째, 거슨 박사가 증언을 했을 때 그는 여전히 뉴욕의 고단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현재 그는 어떤 병원에도 나가지 않는다. 한때에는 그가 조수들에게 그의 암치료법을 실천하도록 지시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조수를 구하기가 불가능하다. 80이 다 된 나이에 그는 혼자서 일을 하고 있다. 30여 년 동안 그는 암치료에 탁월한 결과를 얻었으며 그의 접근법은 아주 과학적이며 의사로서의 그의 자격은 최상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 단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치료법은 믿을 수가 있는 자연요법에 근거하여 생화학과 영양학에서 발견한 것인데도 언제나 발표를 금지당하고 있다. 창시자는 언제나 격리된다. 의학지들은 그의 저서를 발간하려 하지 않는다. 나텐베르그 모리스가 쓴 암 발표 금지에서 시카고 리젠트 하우지 1959년. 자, 이렇게 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나 거부가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각주에 넣었네요. 자, 거슨 박사가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독일 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자가 되었다면 그런 탁월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는 계력과 같은 질병을 식이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실천하여 도전을 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슨 박사는 브레슬라우에서 유명한 신경학자인 포 에스터의 조수로 있었으며 유럽의 가장 위대한 의사 중의 한 분이신 자우 에르 부르흐 박사의 조수로서도 수년간 일을 했습니다. 피부 결핵에 대한 자우 에르 부르흐 거슨 식이요법은 유럽 의학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의학 서적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슨 박사는 자신의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식이요법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베프 위원회에서 증거했습니다. 그 뒤에 그는 다른 사람들도 식이요법으로 치유를 시켰으며 그들 중에 피부 결핵에 걸린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슨 박사는 바이마르 공화국과 독일에서 식이요법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 당시 독일의 군에서 통조림 식품이 아닌 건조식품을 채택하게 된 것도 거슨 박사의 주장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졌네요. 그러나 모든 희망과 약속 그리고 흥분은 무로 끝나 버렸습니다. 이 세계의 현재와 미래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강의 새 생명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어 수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가 있을 법했던 페퍼 닐리안이 오늘 잠겨진 문 뒤에 잊혀진 채 버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원한 무지와 내일의 어린이들에게 비탄의 유산을 넘겨주는 데에 관하여 씌어진 먼지 앉은 한 권의 성경으로 방치된 것입니다. 레이몬드 그램 스윙시 유명한 라디오 해설가로서 거슨의 환자였으며 옹호자였다.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참 호소하듯이 말했지만 그러나 미국의 법으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주류 의사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졌다. 그러니 후원도 안 되고 도움이 없는 이 거슨 박사의 수하에 들어가서 같이 작업을 하는 의사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죽음은 영광스럽지 않다는 책으로 유명한 작가 존 군더씨, 그는 이 책에서 아들에 대한 거슨의 치료법을 기술했다. 자, 이렇게 작가들 중에서도 거슨 박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수없이 했지만은 이 거슨 박사의 암 공청회를 통해서 그 국고 보조금을 통한 연구가 되어질 것이라 하는 기대 속에서 했지만은 역시 주류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